아, 이걸 진작 알았으면 그때 그 시점에 그 분양권을 안 사는 건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흐름을 보는 게 어렵지 않지만 엄청 중요하다. 세비치님, 상승기에도 내 집만 안 오르는 것 같아서 속상하다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내 집은 언제 오를지, 얼마나 오를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근데 저도 진짜 똑같은 경험했던 게 정말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모를 때는요. 다른 동네는 다 오르는데 왜 우리 집은 안 오르지? 정말 그렇게 속상해하고 궁금해하고 했던 적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동산 흐름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정말 이제 그런 고민을 안 하게 된 거죠. 이제 예상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렵지 않아요. 정말 간단하게 쉽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씩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매매지수 그래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 오프라인 특강 갔을 때 60대 되는 여성분이 저한테 싹 이렇게 다가오시더니 세비티님 어떻게 매매지수 그래프 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건데 아 이거를 아직도 많이 모르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짚어드릴게요. 이런 거는 우리가 아실 사이트에 가면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여기 이 데이터는 이제 KB 부동산 시세 기준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모양을 보면 되는데 일단은 지금 이 선으로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우리가 파란 선이 있고 빨간 선이 있어요. 파란 선이 매매에 대한 부분이고 빨간 선이 전세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결국에는 이 상승에 대한 변동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이 지역이 상승한다. 이렇게 꺾이면서 내려오면 하락하고 있다. 그 정도만 봐도 지금 현재 내가 사는 이 지역의 분위기가 어떤지는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모양을 가지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첫 번째 케이스는 매매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전세도 이렇게 올라가요. 같이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거의 대세 상승기라고 할 수 있어요. 너무 분위기 좋다. 보통은 전세가 먼저 움직이고 매매는 정체되다가 나중에 이 매매도 자극을 받으면서 같이 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미 이제 상승의 초입을 지나서 이미 가고 있다. 너무 분위기 좋다. 그쵸? 그러면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 그 지역에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입지도 가격이 올라가요. 그렇게 이제 상승이 번진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내 집도 이제 곧 오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때 조금 우리가 불안한 부분이 있죠. 너무 분위기 좋고 오르면 언제 이게 뭔가 고점을 찍고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영원한 상승은 없거든요. 그때를 좀 대비를 하셔야 돼요. 꺾일 수 있잖아요, 이 흐름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결국에는 이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한다 했을 때 가장 거기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건 수요예요. 더 이상은 그 가격을 받아줄 수 있는 수요가 없어지면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체크할 수 있는 게 청약 경쟁률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청약 경쟁률이 계속 나오잖아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체크를 하면 돼요. 이런 것들은 아실의 분양 사이트 거기 가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여기가 그래도 확실하게 입지도 좋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동네인데 갑자기 청약 경쟁률이 막 미달이 난다던가 뭐 안 좋아져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뭔가 수요가 없어지고 있다, 줄고 있다라는 반증이거든요. 그럼 좀 조심해야 돼요. 거기다 갑자기 미분양이 뭔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 두 가지를 봤을 때는 수요가 확실히 뭔가 줄고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럼 좀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요. 아직 매매는 뭐 하락하고 있어요. 근데 전세는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런 케이스는 보통 딱 상승하기 전에 이런 케이스가 많이 발생해요. 그러면 전세가 이렇게 쭉 올라가 주면서 나중에 뒤따라서 매매도 올라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대부분 지금 경기도에서도 이미 반등하는 곳 외에는 이런 전세부터 움직이는 곳들, 뭐 구리 같은 곳들도 약간 그런 분위기고요. 최근에 남양주도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고 나중에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지방 광역시 중에서도 최근에 보면 부산 같은 곳들도 전세가 조금 먼저 움직이거든요. 울산 같은 곳들도 전세가 먼저 움직였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 지역들은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앞으로.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모니터링을 하다가 매매 전세 지수가 모두 상승하고 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집값이 오를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매매 지수, 전세 지수는 평균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제 이 그래프가 막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간다 했을 때는 이미 상승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긴 하거든요. 그런 의미인데 이 상승의 흐름이라는 게 이게 올라간다 해서 모든 것이 한 번에 오르는 건 아니에요. 좋은 것부터 오르고 1등이 오르고 2등이 오르고 3등이 오르고 이 번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때까지도 내가 사는 동네가 안 올랐다. 그럼 정말 여기가 입지적으로 메리트가 없고 수요가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뭐 내가 그런 동네에 살고 있는데 이제 그런 곳도 올랐다. 거의 그럴 때는 이 상승의 막바지까지 왔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순서대로 일단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보면 매매 지수는 아직 반등을 안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상승하고 있지 않다. 그건 또 아니거든요. 이미 이 지역이 지금 이 매매 지수나 이런 것들을 하락으로 보이더라도 거기서 뭐 대장 아파트든 좀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파트는 이미 오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평균에 대한 그래프도 보되 개별 아파트도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현재 대구를 좀 예를 들어서 보면요, 매매랑 전세 지수 모두 하락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딱 봤을 때 대구는 하락하고 있으니까 보면 안 되겠다라고 우리가 편견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이미 조금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파트는 상승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좀 대표적인 학군지, 대구에서 학군지에 있는 이런 신축 아파트 중에 빌리브 버머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23년 3월에 지금 10억까지 거래가 됐다가 최근에 12억 3천으로 2억 이상 올랐거든요. 이미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수성구에서 구축 중에 대장이라 할 수 있는 버머 SK 뷰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얘는 23년 6월에 8억 7천을 찍었다가 지금 11억 5천에 거래가 되죠. 이미 얘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성구 다음으로 보면 중구, 여기 남산동, 청라 언덕역 인근 요 동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기 대장이라 할 수 있는 남산 롯데캐슬 스카이 요 아파트가 22년 12월에 6억에 거래가 됐다가 최근에 8억 2천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거의 2억 이상 올랐죠. 그래서 이미 선호하는 곳들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흐름을 보는 방법 두 번째, 우리가 첫 번째는 매매 지수 그래프 봤죠. 두 번째는 이제 리스크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미분양이랑 입주 물량 이런 데이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부동산 지인 사이트 이런 데만 가도 무료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지인 사이트, 지인 빅데이터, 미분양이란 탭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 이런 그래프를 보실 수 있어요. 이런 거 보실 때는 이제 중간에 빨간 선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평균이거든요. 이 평균보다 미분양이 많은가 적은가 그렇게 판단하시고 이게 추이를 보는 게 중요해요. 이게 계속적으로 최근에 줄어들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경기도에서 지금 평택이 있어요. 평택의 미분양 현황을 이렇게 그래프를 딱 보시면요, 최근에 미분양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줄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아직 미분양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평택은 지금 좀 힘들겠다, 그런 것들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같은 곳들도 미분양 그래프를 딱 보시잖아요. 그러면 거의 13,000개까지 찍었어요. 엄청 많이 늘다가 지금 추이를 보면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평균보다 좀 많긴 하지만 이 추이가 줄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더 줄어들면 확실히 분위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입주 물량을 보셔야 돼요. 입주 물량도 우리가 부동산 지인 같은 사이트에서 수요 입주라는 탭에 가시면 보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평택, 아까 미분양이 많았던 평택을 보면 아직 앞으로 향후에 공급도 많아요. 미분양도 많은 데다가 공급도 많으니까 평택은 당분간 되게 힘들겠다, 하락하겠다, 그런 것도 예상할 수 있죠. 이럴 경우에는 아무리 내가 그 동네에서 뭐 좋은 아파트를 갖고 있어도 오를 수가 없어요. 이 전체적인 이 지역의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못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조금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예전에 제 스터디 좀 참여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부산에 분양권을 하나 갖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때 그 분양권을 매입할 당시에 부산의 흐름이 이 그래프처럼 매매도 하락하고 있고 전세도 하락하고 있었어요. 안 좋았죠. 근데 이런 분위기였는데도 불구하고 매수를 하신 거예요. 분양권 사고 나서 계속 가격이 빠졌겠죠. 그래서 엄청 힘드셨대요. 근데 이 수업을 듣고 흐름을 보는 방법을 배우고 나서는 저한테 했던 얘기가, 이걸 진작 알았으면
그때 그 시점에 그 분양권을 안 사는 건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흐름을 보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어렵지 않지만 엄청 중요하다. 그렇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봤을 때 부산 분양권을 구매하신 분은 아, 이제 충분히 많이 싸졌다라고 생각하고 사신 것 같기도 한데 쌀 때 사면은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요? 이때는 되게 위험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가격이 언제까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본인이 사고 가격이 계속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했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기 좋은 타이밍은 계속 떨어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뭔가 이제 바닥을 찍는 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흐름 볼 때 매매 지수 그래프 얘기했잖아요. 네. 뭔가 이게 매매는 뭔가 바닥을 찍어가는 분위기이고 전세는 올라가고 있어야 돼요. 보통 그 모습이 상승 초입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데다가 우리가 아까 리스크 확인했죠. 미분양이 확실하게 지금 줄고 있고 향후에 공급도 없다. 뭔가 이런 것들이 딱딱딱 맞아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매수를 해도 괜찮은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좀 상승 초입이라 내가 판단했을 때 사시는 게 앞으로 지금 이 가격에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좀 타이밍을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집을 살 때 첫 번째 그 지역의 흐름이 어떤지, 그다음 두 번째 그 지역에 있는 이 아파트가 입지 가치가 어떤지, 그다음 세 번째 이 지역에 미분양이나 이런 큰 리스크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매매를 하면 상승 흐름 왔을 때 왜 내 집만 안 오르지? 이런 상황이 없을 수가 있겠네요. 아, 네. 정말 정확하게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게 여기 영상 보시는 소치님들도 잘 정리를 해서 좋은 타이밍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세비티 강의 및 1대1 상담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